예, 소문만 무성하던 문학의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유진용 전 문화부 장관에 의해서 실체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문학의 블랙리스트는 의혹이 아닌 실제가 된 겁니다. 자그마치 9,473명이 넘는 이름이 빼곡히 적힌 A4 용지. 이 명단을 보면요. 배우 송강호, 김혜수, 정우성 이런 이름도 보이고요. 문학의 대원로들의 이름도 눈에 띕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연극계의 원로 손숙 선생입니다. 연극 배우 손숙 선생 오늘 첫 순서로 직접 만나보지요. 손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거는 직접 확인하셨어요? 저는 정말 설마 했어요. 설마. 나는 그냥 누가 일베나 이런 쪽에서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루머고 뭐가 조작돼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예. 설마 하고. 네. 그리고 9천 몇백 명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문학의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나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계속 했었는데 좀 황당하네요. 황당하세요. 근데 그 명단, 눈으로 확인한 그 명단, 설마 이게 조작이겠지 했던 그 명단이 사실이란 얘기 듣고는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다들 미쳤나. 예, 정말 미친 사람들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창피하기도 하고. 예, 굉장히 좀 부끄럽고 창피해요. 왜 창피하세요? 나라가 이렇다는 게. 우리나라가 이렇다는 게. 저는 이런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이게 나라인가. 예. 우린 뭐라고 살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좀 착잡하네요. 명단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실제 존재한다는 게 정말 너무 놀랍고 너무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냥 소문이었으면 헛소문이었으면 하셨던 거죠? 계속 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리고 어떻게 9천 몇백 명이면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들어내나. 저는 처음에 그래서 에이 그렇게 할 일들이 없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닐 거라고. 그렇게 할 일들이 없어 나라에서. 설마 그 윗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네. 그 명단 옆에. 근거로 만들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근거가 있답니다. 그 명단 옆에 근거를 적어놨는데. 네네. 손숙 선생님은 문재인 지지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그렇대요. 문재인 지지자세요? 이게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제가 왜냐하면 제가 그땐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CBS 방송하셨죠? 예. 예를 들어서 누가 좀 도와달라 이래도 저는 정말 단호히 거절했거든요. 전 방송 중이라 못합니다. 심지어는 무슨 제가 박근혜 캠프에 들어간다는 뉴스까지 뜬 적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기억합니다. 예, 너무 황당해서 아니라고 이제 물론 했지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대로 정말 어느 쪽 휩쓸리지 않고 그러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게 그냥 명단 올라갈 줄 알았으면 좀 도와드릴 걸. 차라리. 너무 죄송하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저도 기억합니다. 그때 손숙 선생님을. 그렇죠. 여기저기서 대선 때 도와달라고 했지만 유명인이니까. 그리고 워낙 많은 분이 여야 막론하고 많으니까. 근데 그거 다 거절하시고 중립 지키셨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걸로 리스트를 만들어갖고 어떤 불이익을 주려고 생각했다. 이건 도대체 어느 시절에 무슨 조선 시대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조선 시대에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유신 때도 이런 게 있었나? 참 황당합니다. 그 명단에 이름 올라있는 유명 문화인들이요. 아주 대중적인 스타들 이름도 많이 보여요. 송강호, 김혜수, 박해일, 김태우, 이건 배우고, 영화배우 박찬욱, 김지훈. 문화예술계에서는 거기 안 올라가면 창피하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9천 몇백 명이 올라갔는데 거기 이름 없으면 우린 뭐 한 거냐. 안 올라간 게 창피하단 말이 돌 정도. 창피하다 막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세상에. 그럼요 선생님.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거기 이름이 안 올라가면. 여기 지금 언론계 이름도 쭉 보이는데 여기 안 올라가도 지금 창피할 판이에요. 언론계에서. 김현정 씨도 올라갔으면. 올라갔겠죠. 올라갔겠지 뭐. 근데 다 그렇게 다 해서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이제서야 우리가 이렇게 뭐 웃으면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4년 동안 말 못할 일들이 문화계에서 많았죠. 많았어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게 기억나세요 지금? 우리 그 연희단 그룹의 이윤택 선생이 그래서 굉장히 연극을 열심히 하고 제가 전혀 정치적인 분이 아니에요. 연출가 이윤택 선생. 예, 정말 연극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그분이 아마 문재인 후보랑 그 고등학교 동창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선거 때 하루 부탁을 하니까 잠깐 무슨 지지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TV에 찬조 연설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연설문을 봤는데 정말 정치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지금 이 4년 동안에 모든 지원이 다 끊긴 거. 예. 당연히 받아야 될 지원금. 그러니까 정말 치사하고 창피한 게 돈 가지고 예술인들을 갖다가 길들이려고 했다는 거는 그렇죠. 정말 말이 안 되죠. 황당하고. 또. 길이 들여집니까? 예술인들이.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무슨 그 국립극단 그 재단 이사장을 좀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국립극단 이사장. 극단. 근데 저는 제가 국립극단 단원으로 있었기도 했고 굉장히 애정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게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1년에 몇 번 이사회 수집하고 무슨 비상근에 전혀 그건 뭐 권리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그러자고. 근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한 달인가 지났더니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위에 가서 잘린 모양이에요. 국립극단 이사장 후보로 손숙 씨가 어떻게 했느냐 올렸는데 위에서 잘렸어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나한테 말을 못하고 미안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됐어. 난 내가 막 국민의 정부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마음에 안 드나 보지. 그냥 걱정하지 말어.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 일이 한두 번 더 있었어요. 어딘가에. 그래서 저는 그냥 웃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데 관심도 없고 꼭 내가 해야 할 일도 아니고 그냥 부탁을 하니까 그래 뭐 알았어 이런 건데 근데 그 이 인사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인사를 이상하게 한다는 생각은 좀 많이 했죠. 문학의 인사,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사하는 걸 보면은 왜 저 사람이 저기가 있을까 싶은.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무슨 예술 단체 누가 갔다. 그런데 정말 터무니없는 초기부터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냥 저는 그것도 어느 정권이나 또 자기네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을 좀 했죠. 아니 선생님 근데 저 국립극단 이사장 추천됐다가 위에서 안 됐고 거절당하고 이런 게 한두 번이면은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계속 이것들이 반복되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뭔가 의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죠. 있죠. 그럼요. 저는 그냥 눈치는 채고 있었어요. 근데 뭐 나는 이 정부에서 내가 무슨 혜택 받을 게 없으니까. 그냥 웃고 말았죠.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좀 지원금을 없다. 또 누가 그런 식으로 일을 못하게 한다. 계속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계속해서 일을 못하게 한다.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막히는지 선생님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그 젊은 친구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저는 선배로서. 그럼 손 선생님 정부나 정치권에 아는 분도 많으시니까 좀 문화부나 여권 인사들한테 항의 좀 해보지 그러셨어요. 저는 항의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았고 빨리 그냥 뭐가 또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 정도인 줄은 몰랐고. 몇 사람이 그냥 불이익을 좀 당하고 있구나. 그런 거는 이렇게 사람 만나고 감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막 명단이 있다고 그러길래 설마 그랬죠. 진짜 그거는. 유진용 전 문화부 장관은 이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박근혜 정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젊은 문화예술인들 중에 나를 지원한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묻더랍니다. 그래서 유진용 전 장관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답을 했더니 그 사람들을 포용하고 가달라라고 하면서 장관을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리고 허태열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으로 바뀌면서부터 모든 게 바뀌었답니다. 근데 그분은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정말 제가 지금 그걸 여쭈려고 했어요.
왜 유독 김기춘 실장은 문화계를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걸까요? 문화계뿐만 아니라 문화계 언론계를 관리해서 꼼짝 못하게 해야 아마 된다고 생각해. 굉장히 유신시대 분이죠, 그분이. 유신의 생각. 그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정권 유지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생각, 문화를. 그렇죠. 그런 생각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시대에 문화예술인들을 자기네가 명단해서 한다고 그게 장악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 정치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문화가 눌러지나요? 더 커지지? 더 커지죠. 그럼요. 아니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예.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욕스러운 일을 당하고 이거 문화인들이 김기춘 실장한테 제대로 사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아야죠. 그 지금들 아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요. 공식 사과. 청문회에서 계속 모른다 하는 거 보면서 어떠셨어요? 당신 참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만나면 어떻게 언제 어느 시대 정치를 하려고 생각을 했냐고. 아유 참 이게 이 어지러운 상황, 엉망진창이 된 문화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셔야 되는 책임감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선 선생님. 문화계는 일어납니다. 일어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럼요. 우리 문화가 새해에는 다시 날개 펴고 훨훨 날 수 있기를.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늘 응원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하셨던 거죠? 계속 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리고 어떻게 9천 몇백 명이면 10,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만들어내나. 저는 처음에 그래서 그렇게 할 일들이 없을까. 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닐 거라고. 그렇게 할 일들이 없어 나라에서 설마 그 윗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그 명단 옆에 근거로 만들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네. 근거가 있답니다. 그 명단 옆에 근거를 적어놨는데. 네네. 손숙 선생님은 문재인 지지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아, 그렇대요. 문재인 지지자세요? 이게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제가 왜냐하면. 예. 제가 그땐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CBS 방송하셨죠? 예. 예를 들어서 누가 좀 도와달라 이래도 저는 정말 단호히 거절했거든요. 전 방송 중이라 못합니다. 심지어는 무슨 제가 박근혜 캠프에 들어간다는 뉴스까지 뜬 적이 있어요. 맞아요. 저도 기억합니다. 예, 너무 황당해서 아니라고 이제 물론 했지만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대로 정말 어느 쪽 휩쓸리지 않고 그러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게 그냥 명단 올라갈 줄 알았으면 좀 도와드릴 걸. 차라리. 너무 죄송하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 그러니까 저도 기억합니다. 그때 손숙 선생님을. 그렇죠. 여기저기서 대선 때 도와달라고 했지만 유명인이니까. 그리고 워낙 아는 분이 여야 막론하고 많으니까. 근데 그거 다 거절하시고 중립 지키셨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걸로 리스트를 만들어갖고 어떤 불이익을 주려고 생각했다. 이건 도대체 어느 시절에 무슨 조선 시대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조선 시대에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소문만 무성하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유진용 전 문화부 장관에 의해서 실체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의혹이 아닌 실제가 된 겁니다. 자그마치 9,473명이 넘는 이름이 빼곡히 적힌 A4 용지. 이 명단을 보면요. 배우 송강호, 김혜수, 정우성 이런 이름도 보이고요. 문학의 대원로들의 이름도 눈에 띕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연극계의 원로 손숙 선생입니다. 연극 배우 손숙 선생 오늘 첫 순서로 직접 만나보지요. 손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거는 직접 확인하셨어요? 저는 정말 설마 했어요. 설마. 나는 그냥 누가 일베나 이런 쪽에서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루머고 뭐가 조작돼서 그냥 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예. 설마 하고. 때도 이런 게 있었나? 참 황당합니다. 그 명단에 이름 올라있는 유명 문화인들이요. 아주 대중적인 스타들 이름도 많이 보여요. 송강호, 김혜수, 박해일,
김태우, 이건 배우고, 영화배우 박찬욱, 김지훈. 문화예술계에서는 거기 안 올라가면 창피하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9천 몇백 명이 올라가는데 거기 이름 없으면 우린 뭐 한 거냐. 안 올라간 게 창피하다는 말이 돌 정도. 창피하다 막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세상에. 그럼요, 선생님.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거기 이름이 안 올라가면. 여기 지금 언론계 이름도 쭉 보이는데 여기 안 올라가도 지금 창피할 판이에요, 언론계에서. 김현정 씨도 올라갔으면. 아니, 뭐 올라갔겠죠. 올라갔겠지 뭐. 근데 다 그렇게 다 해서 뭐 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이제서야 우리가 이렇게 뭐 웃으면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난 4년 동안 말 못할 일들이 문화계에서 많았죠. 많았어요. 많았어요. 예. 예를 들면 어떤 게 기억? 네. 그리고 뭐 9천 몇백 명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뭐 문화계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나 그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계속 했었는데 좀 황당하네요. 황당하세요. 근데 그 명단, 눈으로 확인한 그 명단, 설마 이게 조작이겠지 했던 그 명단이 사실이란 얘기 듣고는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다들 미쳤나. 예, 정말 미친 사람들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창피하기도 하고. 예, 굉장히 좀 부끄럽고 창피해요. 왜 창피하세요? 나라가 이렇다는 게. 우리나라가 이렇다는 게. 저는 이런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이게 나라인가. 예. 우린 뭐라고 살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좀 착잡하네요. 명단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실제 존재한다는 게 정말 너무 놀랍고 너무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냥 소문이었으면 헛소문이었으면